자,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업종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취합해야 되는지 좀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일은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정말 나랑 잘 맞는 일인지 매칭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 어디에서 어떻게 찾는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워크시트 3장 이거 작성하셔서 어디에 올리신다고요? LMS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시면요, 앞으로 내가 남은 학교 생활을 어떤 교과목이라든지 어떤 활동에 치중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로드맵, 계획표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 또한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무정보 탐색하는 방법은요, 제가 몇 가지 홈페이지를 적었습니다. 좀 많다고요? 많지만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이요, 지원 기업의 홈페이지를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어떤 데는 뭐 채용 사이트도 따로 만든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업의 홈페이지, 거기에 직무 소개 칸을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는 경우에는 워크넷과 NCS 사이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일은 이런 능력이 요구되고요, 하는 일은 이런 걸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 또한 필요해요 라고 파악하는 거, 요 2번, 3번 정보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해당 산업협회인데요. 해당 산업협회 어디에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홈페이지 첫 페이지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전 시간에 기업 분석할 때 정보들, 실제로 업종의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 가서 소식들을 접하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업종의 협회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실제로 하는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아니면은 이 현업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일은 어때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 또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 취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공고나 현업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까지 하는지 정보를 취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5가지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뭐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냐면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워크넷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야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NCS에서 표준으로 국가에서 이런 직무를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툴이 있는데 그 툴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세 번째, 협회에서 어떤 카테고리의 내용을 봐야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크넷. 워크넷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강의 현장 가서 물어보면은요, 어떤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요. 얘 들어는 봤어요. 저 고등학교 때요, 뭐 검사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검사를 해서 직업 심리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직업 심리가 아닌 직업 정보를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워크넷에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서 메뉴가 이렇게 파란티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딜 들어갈 거냐면 여기 2번째 카테고리, 직업 진로 중에서도 직업 정보 찾아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요 진짜 전공은 땡땡땡인데요, 제가 전공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성격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직업 정보 찾기 이전에 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의 특성, 흥미적 특성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팁으로 여러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정보 여기 카테고리를 들어가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찾을 거냐면요,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명확히 확실히 있으면 키워드로 검색하셔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이 관련된 직업
좀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저는 요 분류별 찾기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별 찾기 바로 가기를 하면 화면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서 해당되는지 찾아가면 되는데요. 워크넷 이거 활용 방법은 한 가지 직업을 제가 샘플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은 대분류에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내가 관련된 직업으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거를 찾으시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 관련 직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샘플로.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보건의료에 관련된. 그 중에서도 저 오늘 이 안경사 직업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걸 검색해야 되는지 좀 샘플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안경사를 누르니까 하는 일, 요약하기, 뭐 교육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되게 봐야 되는 것은 안경사의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 개요. 이걸 정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 직무. 수행 직무는 기업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하는 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는 일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업무만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나의 수행 직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어떤 건지 좀 정리를 요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나 지식이나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내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떤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들을지, 그리고 나의 능력적인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좀 강점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약점은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지식, 환경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위쪽으로 이거는 시력 99%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정교한 동작. 그래서 조립하고 왜 정교한 동작이 필요하냐면 손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부품 조립을 하는 정교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 정확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안경사로서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교한 동작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의 특성을 파악하고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 중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서 할지, 아니면 어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봤습니다. 업무 수준, 수행 능력을 이렇게 수준을 봤더니 정교한 도정의 업무 수행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움직임 통제하는 거, 기술 설계에 관련되는 거, 왜? 말 그대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장비와 기술을 개발을 하여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들으면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고 지식적인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 워크넷은 현업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참고로 알고 내가 학교에서 집중할 걸까, 학교에서 집중 못한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어떤 걸 부가적으로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중요도를 보니까 어떤 지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상품의 제조 및 공정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지식이 중요하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은 학교 생활의 로드맵을 할 수 있죠. 영업과 마케팅이 중요한데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응대하고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촉진하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난 대인관계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좀 이렇게 확장시켜서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봐야지 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현 시점 2학년이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워크넷에서 또 다른 직업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분류별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명확한 직업이 있으면 키워드를 쳐서 들어가도 돼요. 저 이렇게 키워드를 쳤어요. 치기공사. 그래가지고 치기공사 이렇게 키워드를 쳤더니 똑같이 직업 정보랑 직업 전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직업 전망이 아닌 직업 정보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다양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기공사가 하는 일 이렇게 요약한 걸 보니까 능력이나 지식이나 환경은 이런 게 필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격은 꼼꼼함, 혁신, 독립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전공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거에 못지않게 내가 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고 그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조금 더 부족한 것을 어떻게 역량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쌓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지식, 환경은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이트 활용하는 것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NCS라고 좀 들어보기 생소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어렴풋이나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NCS라는 개념은 그쵸, 처음 약자를 딴 거예요. 국가에서 직무 능력을 표준화시켰다 라고 해서 그 첫 글자 내셔널 컴페턴시 스탠다드에서 NCS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NCS 제가 들어봤는데요. 공기업이나 대기업 가는 애들만 활용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의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에 가서 제가 NCS를 적용하는 컨설팅을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은 중소기업은 약간 규모가 작은 데는 이 직무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직무를 할 수도 있어요. 멀티를 요구하거든요. 내가 멀티처럼 되기 위해서는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게 필요하고 NCS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 거 내가 신입이 하는 일과 경력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있는 걸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의 직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보통신 쪽 들어갈 거예요. 정보통신에 이렇게 여기 눌러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정보기술 개발,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에서 보안 엔지니어 여러 가지 관련된 IT 직업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NCS에서는요. 대, 중, 소, 세, 여기 세 분류 보이시죠? 요게 기업에서의 말하는 직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지금 제가 IT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IT 기업은 여기에 있는 업무들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저희는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업자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요. 제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물어보기 이전에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그만큼 취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직무를 들어갔는데 어떤 걸 들어갔냐면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들어갔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봤더니 뭐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 이 사이트의 특징이요. 좀 보기가 생각보다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사이트에 들어간 친구들은 뭐를 봐야 될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 또 다른 휴대폰을 켜가지고 같이 저와 같이 따라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 중, 소 세 분류로 들어간 겁니다. 세 분류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들어갔더니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 정의뿐만 아니고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이 능력 단위라는 거예요. 능력 단위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워크넷에서 수행 직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 능력 단위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주요 업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기업에 가서 실습을 하고 인턴하지 않아도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요거예요. 수준의 개념. 어떻게 보면 정의보다도 더 중요해요. 능력 단위와 수준은. 수준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수준의 의미는 뭐냐면 난이도예요. 어렵고 쉽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쉬운 일. 숫자가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하는 일 중에서 하드웨어 분석은 4예요. 4.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브 설계는 6단계, 그 다음에 운영체제 인식은 6단계. 4보다 어떻게 해요? 경력이나 업무 어떤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2나 3 정도의 일을 해요. 거기에서 2, 3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한 4로 이제 4에 관련된, 수준 4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또 2, 3년 경력이 쌓이면 5. 그 다음에 2, 3년 경력이 쌓이면 6 수준의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보면은 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당장 취업하면은 1년 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네.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과 능력 단위를 한번 확인을 했으면 여기 옆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일은 어떤 걸 하는지, 어떤 지식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능력 단위 주요 업무를 미리 보기를 한번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를 눌러봤더니 오픈 플랫폼 활용이라는 제가 능력 단위 주요 업무는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픈 플랫폼 활용은 오픈 플랫폼 개발 환경 구축하기라 그 다음에 디바이스 제어하게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하는데, 디테일하게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 이런 게 필요하고요. 기술 이런 게 필요하고요. 태도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하면은 뭐랑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남은 학기 동안에 어떤 수업들을 듣는지, 그러면 내가 수업 이후에 이런 기술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 경진대회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캡스톤 디자인도 한번 가봐야지, 아니면 다른 외부 공모전은 뭐가 있나 알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될 때 자기소개서에 면접에서의 나는 이런 기술력 습득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 했어요 라고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사이트 알려드릴 건데요. 협회. 제가 협회 첫 시간에 제가 협회 어디에서 뭘 봐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업종에 대한 정보 취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협회에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는 일이 무엇인지 현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알 수도 있지만 여기 협회 하나 샘플로 한번 제가 드리면은 여기 한국소프트웨어협회라는 데는 IT 관련된 직군들의 일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연구보고서도 올려줘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요 파란색을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IT 직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인재 지원, IT 분야 역량체계 자료실 10번 게시물에 보면은요. 요거예요. IT SQF라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그냥 IT 관련된 직무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기술사 세미나 발표에 뭐 첨부 파일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IT 관련된 일들이 뭐가 있고 수준별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리된 거를 말 그대로 토대로 내가 앞으로 준비할 것을 로드맵을 계획을 세우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직무 좀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에서 뭐를 봐야 되는지 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활용해서 좀 내 거로 메모하기 위해서 워크시트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시트 제가 파일 넘겨드린 거에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는 워크시트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직무는 뭔지 개요 정의 워크넷에도 있고 NCS에도 있습니다. 정의를 적으면 주요 업무는 뭔지 핵심적으로 주요 업무 한 4가지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모든 직무를 적을 필요 없고 신입이 하는 직무 위주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요 업무는 어떤 책임과 역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식, 기술, 태도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이것과 관련된 전공 과목, 지금까지 들었던 거는 관련된 건 무엇이 있고 앞으로 들을 것 포함해서 어떤 전공 과목을 들으면 이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워크넷, NCS, 협회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자격증 있으면 훨씬 더 나중에 취업하는 데 유리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자격증이면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그럼 졸업하기 전에 따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오늘 강의한 내용 좀 정리하면 직무 분석 활용하는 것은 워크넷에서 직업진로, 직업정보 찾기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 NCS 사이트에서 어떤 부분을 찾으면 되는지, 그 다음에 채용 공고에서 이 부분은 제가 샘플로 사이트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채용 공고를 통해서 자격 요건,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워크시트 두 번째를 완성이 되셨으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전공 과목, 지식, 기술, 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는 게 지금 2학년이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업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정보 탐색 방법, 직무에 대한 정보 탐색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탐색한 정보는 워크시트에 작성하셔서 꼭 어디에 올리신다고요? LMS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여러분들 과제 제출해 주셔야지만 직업, 취업 교과목, 이 교과목 꼭 패스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